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트로트계를 뒤흔든 신예, 김다연의 눈부신 여정을 조명해보려 합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도 차가운 2024년 6월, 상암동 스튜디오 앞 주차장에 한 대의 승합차가 조용히 엔진을 켠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숨죽인 스태프들과 바쁘게 손목시계와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메시지를 보내는 매니저. 그리고 이른 새벽 5시에 조용히 차문을 열고 내린 김다연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 혼날까요? 라고 소리 없이 던진 첫마디는 긴장과 설렘이 섞인 듯 했습니다. 갓 20살. 데뷔 1년차의 김다연은 늘 시작을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은 오히려 김다연이라는 브랜드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러나 그 안에는 무결점보다는 떨림, 기술보다는 숨결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음절 하나하나마저 팬들은 유진살이라 불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지만 정작 본인은 트로트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입에 올렸습니다. 우리 집엔 워낙 장르 구분 없이 음악이 돌아서요. 트로트가 제 최종 목적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담백한 고백은 위험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음악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이라는 댓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6개월 뒤 김다연은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트로트 미래 페스티벌에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어제 꿈에서 고장난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말과 함께 아무런 반주 없이 님은 먼 곳에를 읊조렸고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방송 출연이 극도로 적은 것도 김다연의 전략입니다. 팬들은 그 공백을 기다림으로 여깁니다. 덕분에 공연 티켓이 열리면 대기 인원이 8만 명에 달하고 단 2번 열린 팬미팅에서는 굿즈가 5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수익 대부분은 보호종료 아동지원단체에 기부되었고 김다연은 팬과 세상을 함께 향한 진심을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광고계도 그의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김다연이 제품을 쓰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 김다연 옆에 서길 바란다. 는 카피는 SNS를 뒤흔들었고 실제로 한 CF 현장에서는 대본대로 웃지 않고 세제를 직접 실험하며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출연료로만 보면 임영웅에 이어 트로트계 2위지만 관계자들은 숫자는 전부가 아니다 고 말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관객보다 가사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조명과 무대 장치를 최소화하고 그의 호흡과 눈빛만을 담는 방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내외 OTT 플랫폼 관계자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하루를 새벽 러닝머신 위 5km 달리기로 시작하고 곧장 발성 연습으로 이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전에서는 호흡이 먼저 도망가니까요. 프로 보컬 코치는 이를 공포 발성이라 부르며 감탄했고 그는 데뷔 싱글 앨범에서 스스로 만족한 단 2곡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트로트 위에 재즈 코드가 얹힌 17회 밤, 또 하나는 90년대 감성을 담은 연보은 계절입니다. 2곡은 동시에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고 평론가들은 디중 온도 보이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유진 리믹스 챌린지가 유행했고 DJ들과 힙합 뮤지션들이 그의 목소리를 샘플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오픈소스 보이스 프로젝트를 선언하며 창작자 누구나 비상업적 용도에 한해 자유롭게 리믹스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팬들과 함께 만든 200여 개의 리믹스 중 10곡은 한정판 LP로 제작되며 예약 페이지는 서버를 2번이나 다운시켰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밝아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안티 팬덤, 증강 인기 음모론 등 루머가 퍼졌고 소속사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김다연은 팬카페에 저를 사랑하기 힘드시면 사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음악만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글을 남겼고 이한줄은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그의 첫 단독 CF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친환경 세제 브랜드였습니다. 그는 대본대로 웃지 않고 직접 제품을 테스트하며 브랜드 매출을 3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수많은 광고 제안을 받았지만 제품 철학과 언어가 맞지 않으면 거절했습니다. 2025년 초 그는 가상 AR 무대에서 홀로그램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신한류 위크 초청 공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작비만 2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 그러나 그는 내가 버그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했습니다. 제작진은 버그는 새로운 패치를 부른다
고 답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가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3 수험생이었던 시절 전국 투어 준비에 지친 김다연에게 어머니는 반찬통 3개를 건넸고 뚜껑에는 반려, 쉬어, 돌아와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글귀를 냉장고에 붙여두며 힘을 얻었고 어느 날 무대에 도착해 그 글귀를 깜빡한 채 울음을 터뜨린 일화는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팬들과의 특별한 프로젝트도 이어집니다. 그는 각 공연 대기실에 책장을 두고 팬들이 기증한 책을 읽고 감상을 적은 뒤 기증자에게 되돌려주는 리턴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을 돌며 3,000권의 책이 순환됐고 일부 팬들은 김다연의 사인이 담긴 책을 신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는 완벽이라는 단어보다 떨림을 선택합니다. 매일 밤 불안과 함께 쓰는 새벽 감성일기, 유진 러프 드래프트라 불리는 이 기록은 팬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보다 버릇을 더 무서워해요. 긴장은 저를 바꾸려고 하지만 버릇은 저를 고정시키니까요. 라는 말처럼 그는 늘 변화하고자 노력합니다. 2024년 12월 첫 정규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스윙 재즈, 해금, 브라스, 그리고 808 베이스가 얽힌 하이브리드 트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JZ라는 이니셜로 작사 작곡 크레딧이 표기된 이 곡은 음원 공개 1시간 만에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유튜브 뮤직비디오는 3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이 보내준 냄비 사진으로 만든 후속 영상까지 포함해 그는 진정성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고 고집세고 과감한 신인은 어디서 왔냐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작은 항구 도시 목포에서 판소리와 가곡, 시장 골목의 흥얼거림을 들으며 자란 한 소녀, 김다연. 그녀는 스타라는 규격화된 이야기보다 생활은계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처음 올라온 17살의 김다연은 가사가 적힌 낡은 공책 한 권과 찢어진 운동화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첫 오디션 날 심사위원들이 너무 촌스럽다 고 속삭였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목포 앞바다를 노래했고 심사실에 있던 모두가 순간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영상은 스태프 휴대전화에 우연히 찍혀 새벽에 SNS에 올라갔고 아침이 되기 전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화제와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획사 계약서에는 19쪽의 방언처럼 어려운 조항이 빼곡했고 연습실 월세만으로도 통장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포에서 가져온 손때 묻은 고무장갑을 끼고 직접 연습실 화장실 청소를 하며 버텼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까지 음정으로 바꾸려는 집념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조용히 연습실 마룻바닥을 맨발로 걷습니다. 옆방에선 새로운 연습생들이 호흡을 가다듬고 있고 그는 그들에게 말없이 캔커피 2개를 건넵니다. 떨릴 땐 이게 최고예요. 근데 너무 달면 목 막히니까 물도 같이요. 그 순간 스타와 연습생의 경계는 사라지고 음악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로 남습니다. 며칠 전 새벽 2시 빌딩 정전으로 모든 연습실이 암흑에 잠겼을 때 그는 휴대전화 불빛 하나로 신인 멤버들과 즉석 어쿠스틱 세션을 열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쯤 끝곡으로 그녀가 고른 노래는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이었고 합주가 끝나자 복도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건물 경비원 아저씨가 눈물을 훔치며 내 고향 소리가 여기서 다시 들릴 줄 몰랐다 고 말하자 누구도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순간은 무대 위에서도 계속됩니다. 지난달 지역 방송 생방송 무대에서 그녀는 귀를 덮는 인이어를 끼지 못한 채 등장했습니다. 리허설 직후 장비가 고장났지만 방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그냥 올라가야 했습니다. 마이크 볼륨이 불안정해지며 하울링이 울릴 때 그는 돌연 관객에게 잠깐 박수 좀 빌려도 될까요? 라고 외쳤고 3.000명의 관객이 손뼉으로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리듬 위에 그녀는 무반주로 아리랑을 얹었고 전파를 타고 나간 그 4분 20초는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21세기의 아리랑 전율의 라이브라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직후 그녀는 대기실에서 과호흡으로 쓰러졌습니다. 위료진이 들 것을 준비했지만 그는 5분 만에 다시 일어나 스태프에게 저기 복도에서 기다리던 초등학생 팬들 먼저 만나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깁스한 팔로 사인을 받은 그 아이는 언니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라며 울었고 그녀는 근데 노래보다 먼저
오늘 밤 엄마랑 꼭 밥 먹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장면은 CCTV에 남아 나중에 공개되었고 팬들은 김다연 밥 약속 챌린지를 열어 소외아동 1만 명에게 저녁 도시락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데뷔가 확정된 날 새벽 그녀가 살던 고시원에 불이 나 3층 창문으로 연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젖은 수건을 입에 물고 복도를 기어나와 신인 댄서 2명과 함께 대피했습니다. 불길이 커지는 와중에도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노트북과 팬이 준 손편지 상자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화재 원인은 낡은 전열기였고 뉴스 헤드라인은 신인 가수 목숨 걸고 팬레터 지켜 였습니다. 보험조사관이 왜 편지부터 들고 나왔냐 고 묻자 그는 노래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사건들 후에도 그는 화려한 예능 섭외를 대부분 거절합니다. 한 예능 PD가 출연료를 3배 제시하며 눈물의 판소리 리액션을 요구했을 때 그는 제 눈물은 제가 아낍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새벽 5시마다 목포항 수산시장 중도매인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발성을 점검합니다. 갈치 선창 바람소리 여기보다 음정이 더 정확해요. 라는 그의 농담에 중도매인들이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그 소리를 샘플링해 댄스 트로트 비트로 편곡했고 짧은 티저가 공개된 순간 온라인 댓글은 바다 냄새가 나는 EDM 이라는 신조어로 들끓었습니다. 김다연이라는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더라도 결국 그녀의 가장 빛나는 타이틀은 노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보다 새벽 갯벌 냄새와 시장 스피커의 잡음이 몸에 더 익숙한 사람, 무대 위보다 무대 아래에서 귀 기울이는 시간이 더 긴 사람. 그렇게 그는 생활은계를 노래로 증명하며 오늘도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김다연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